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물가와 긴축의 정점이 어디쯤인가 이걸 놓고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맹인 모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가 만진 부분만을 가지고 고집을 한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가늠을 해보듯이 이 긴축과 물가에 대한 정점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가늠해보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물가와 긴축의 정점이 나왔다고 안도를 했었던 게 8월 초순 CPI 7월 분의 발표 전후였죠. 이때는 이후에 내년도에 금리 인하까지 나올 것이라면서 김칫국을 들이켰었는데 이제 8월 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긴축과 물가가 정점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긴장감들이 시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식시장은 26일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발언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눈치 보는 서머 랠리, 베어마켓 랠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오늘장에 2450과 또 코스닥의 790선에 대한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오전장, 여러분의 시황, 여러분의 종목을 책임져 드릴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 화요일에 코멘트 함께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쫓지 말고 기다리자. 이정우 전문가 기회는 또 온다. 신기수 전문가 매수 기회를 기다리며 기회, 기다림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고 있죠. 자, 이 중에 아마 좀 쫓다가 지금 지붕 쳐다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쫓지 말고 기다리자라는 이 코멘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계속 뭔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변수들을 가지고 핑퐁 게임을 하는 듯한.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또 하락장이다 보니까 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떤 걸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볼까요? 네, 지금 볼 거는 시장의 방향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 어차피 우리가 큰 하락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 안도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안도가 이제 살짝의 랠리로 좀 이루어졌는데, 지금 쫓지 말고 기다리자는 의미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좀 너무 서두르는 거를 하지 말자는 의미도 있고, 또 두 분 전문가분들의 그 키워드하고도 더 일맥상통하는 그런 컨셉,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조정이 좀 나왔다고 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오른 게 있다고 이게 랠리야 이랬는데 또 정말로 랠리가 이게 올랐다고 이게 조정이야 이런 마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마음이 더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급해집니다. 이거를 다시 던져야 돼? 또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자는 말씀, 그리고 너무 낙관은 아니어도 너무 겁내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호재성 재료가 좀 별로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환율이 제가 1340원을 말씀을 드려서 그걸 돌파해서 와 맞췄다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1달러에 1340원까지 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경제 규모를 봤을 때는 나쁜,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좀 사람들이 이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 비슷한 마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보면은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이 지난달에 이게 보통 환율이 오르면 좀 환차익을 노리고 좀 환전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원화로 바꾸는데 그걸 좀 쌓아놓는 경향이 있다고 7월달 그 결과가 좀 보고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환율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있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성 재료가 이런 것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악재는 아닌데 호재성 재료가 몇 가지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가치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최악의 가뭄, 그다음에 가스 가격 폭등도 유로화 약세 이제 원인이 되니까 달러도 계속 올라가는 강한 기조로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잭슨홀 회의가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잭슨홀 회의 앞두고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계속 공격적인 긴축을 할 것이라는 거에
좀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뭐 악재라기보다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번 큰 급락을 뭐 이게 웃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급락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그런 학습 효과로 우리가 기회는 기다림을 아는 사람에게 좀 보인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시장 왜 떠나요? 이랬잖아요. 예,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버티면서 작은 랠리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기회는 좀 기다리면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뭔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빠른 순환매를 지금은 요 단계에서는 따라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좀 대응하기가 힘들면 살짝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쉬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에 좀 베팅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두 회사를 하나를 한 것 같아요. 원 헬스인가요? 그거를 지난번에 한번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랬고 어제 또 다른 데다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아마존이 공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본도 많고 투자를 해서 이제 좀 더 좋은 시세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로봇 회사 인수를 한 것처럼 아마존 이렇게 큰 공룡 같은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거를 한번 유심히 보면은 나중에 좀 순환되는 섹터도 보일 것 같아요. 또 마침 헬스케어도 인플레 감축법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산업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마존이 이렇게 헬스케어 왜 관심을 갖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헬스케어 기업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기다리면서 그런 기회들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00년 IT 버블이 있은 이후에 결국에 이런 IT 버블, 뭐 튤립 버블, 뭐 여러 가지 버블, 이런 버블들이 남기게 되는 것은 결국에 성장 기업, 큰 거대한 성장 기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존도 뭐 엄청나게 떨어졌었고 뭐 엄청났죠. 그런데 결국 그 이후에 아마존이라는 기업, 애플이라는 기업들이 남았고 크게 성장을 했고요. 아마존이 이번에는 또 홈 헬스케어 플랫폼 시그니파이 헬스 인수 10조 원 규모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 헬스케어 제국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잘 살펴보시면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업이라든지 음식료 등등에서 헬스케어 관련한 인수합병 크고 작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재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빠른 순환매에 지치고 힘들다면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좀 잘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또 긍정적으로 주셨네요. 단풍나무님께서 신상원 전문가님 선견 지명 있으신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마다 그대로 되니까 소름입니다. 네, 시황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블루 실장님께서도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신기수 전문가님이실까요? 신상훈 전문가님이실까요? 에브리봇도 코멘트 해주신 것도 또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환율이 1,340원인데 지금 못 사면 주식 못 사는 거 아닐까요? 또 블루 실장님께서 이런 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호재가 보이지 않죠. 뭐 그동안 악재 5종 세트, 윤겸 전문가가 얘기했었던 그 악재들 가운데서 또 무역적자 악재도 나왔습니다. 오늘 또 새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연간 최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 연간 기록을 넘어서면서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일단 구두 개입으로 좀 하락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다시 1,340원 선에 지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더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을지 연습, 또 미국의 인디애나 주지사의 대만 방문, 또 러시아의 그 정신적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의문의 자동차 폭파 사고로 또 사망했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시장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종합한 의견을 또 세 분께 질문해 봐야 되겠죠? 자, 원화 약세 더 이어진다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이게 지금 고점이다. 원달러 환율의 고점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입니다. 자, 환율 점검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또 109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0.9%나 크게 올랐는데, 자, 이정호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을 주시면서 신기수 전문가가 원달러 환율 고점 나왔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전문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더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슬픈 예감은 안 맞는 게 좋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지금 올려주셨네요. 근데, 1340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를 하면 지금 추세상 보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관계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또 유럽에 나오는 지금 이런 다른 현상들을 보면은 환율은 1340원을 돌파하는 순간 뭔가 이제 뭐 열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국에서 개입을 어제까지 안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는 뭐 소화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뭐 방치가 아니라 이제 관망을 한다고 봤는데 오늘 살짝 개입하는 게 나왔다면 사람들 심리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안 좋은가 봐?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들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 또 지금 시장 자체가 아주 뭐 이렇게 큰 악재가 있는 데서 달러 이 강세가 나오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1340원을 돌파했다면 조금 더 위로 한번 상방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는 그래도 지금 뭐 고점이 아니더라도 원달러 환율 고점이 나오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아요. 블루 실장님께서 더 올라봐야 1,400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W 리님께서 달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면 제 달러 환전하겠습니다. 제 달러를 내놓겠습니다. 예, 달러를 내놓으면서 원화의 약세를 조금 더 주춤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정도면은 내가 갖고 있는 달러를 환전해서 원화로 바꾸는 거 유리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시청자분들은 얘기를 하시지만 신상원 전문가는 지금 이렇게까지 또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약세에 베팅하는 심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셨고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네. 저는 달러 강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느끼는 거는 원화 약세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달러가 강세면 전체적으로 달러만 잘 나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잘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재 이슈가 제일 크다고 봐요. 네, 지금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느 정도 무역 흑자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네. 약간 원자재뿐만 아니라 약간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 부국이 아니라면 지금 이런 환율의 상승, 자국 통화 가치의 약세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자원이 중요한 시기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신기수 전문가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었을 수 있다고 보시네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고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달러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 유로화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 빠지는 부분이 지금 이제 어제 1페르트로 끝났는데 이게 한 번 더 빠지면은 이제 투매가 한번 나오고 나서 유로화도 이제 바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HTS에 지금 위안화가 안 잡히는데 위안화가 요즘에 이제 상당히 올라가면서 또 원화 약세를 또 이끄는 부분이 위안화 약세가 같이 좀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거의 정점은 나오지 않았을까. 또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저기를 시행을 했죠. 그 금리 낮추는 거 시행을 네. 했기 때문에 위안화 쪽도 정점을 좀 찍었을 것 같고 해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지나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또 이제 달러도 정점을 좀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의 유로화의 투매가 나온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에 놓여 있고 또 연준 쪽에서는 긴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환율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결국에 어쨌든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중국 쪽에서 이렇게 돈이 풀린다는 것이 결국에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이끌고 가지 않겠냐. 이제는 좀 이머징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쪽을 볼 것인가. 달러도 지금 정점을 형성했다. 이런 시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도 있거든요. 어느 쪽을 볼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기회는 또 온다. 네. 어떤 기회를 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딱히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가장 기다려야 되는 거는 가격적인 저가 메리트가 제일 크다라고 봐요. 얼마 전에도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죠. 2300까지 이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장세가 연출된다라면 저는 기회가 또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포트폴리오 교체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관망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번 주까지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오지 않을까. 달러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달러는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다시 추세가 다시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대가 좀 시장의 불안감을 만드는 거지 달러가 어느 정도 추세를 꺾인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섹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뭐 로봇, 건설, 2차 전지 그리고 원전, 반도체 쪽은 약간 저가 매수 부분이 잘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번씩 바닥권에서 올라와주는 모습 이런 부분을 좀 노리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자 기준으로 코스피 2450 정도 부분에서 약간 지지 후 반등이 나온다라면 2480포인트부터는 약간 매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포인트도 약간 꺾이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자꾸 주요 이평선 자리에서 약간 지지나 반등을 못 해주고 나오는 연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시장의 우려를 만들고 있다. 요즘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느낍니다. 이게 왜냐면 다들 이래요. 그냥 관망을 해버립니다. 차라리 추세가 꺾이면 그때부터 그냥 관망 시작.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게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집중되는 장세는 있다라고 봐요. 그 장세가 약간 어떻게 본다면 테마 장세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특정 섹터로만 가고 있다. 뭐 가스, 사료, 원자재 관련주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늦었다라고 하면 그냥 안 들어가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차라리 관망을 하면서 좀 다시 반등 나올 때 어떤 종목 섹터에서 제일 많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서 종목을 압축해가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450선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더 하락했을 때는 전략을 수정하겠고 그리고 2480선까지 회복을 했을 때 좀 더 적극성을 띠면서 매수를 하겠다라면서 철저하게 지금 관망하겠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보시면 하늘무사님께서 이건 뭐 나라 망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환율이 좀 너무 심하긴 하네요. 원인을 도대체 모르겠으니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연말에 저희가 그 연말에 주식심화론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그 체결 일정이 끝나는데 연장 꼭 해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 주신 어떤 또 전문가분께서 외부 전문가셨는데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연장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원인 중에서 달러화, 이거는 이제 강세가 좀 주춤해지기만 해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정호 전문가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편백나무님께서 환율 이렇게 높은 경우는 위기 상황 빼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니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지금 위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이고요. 위기 상황 아니라고 보시면 긍정의 초록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상원 전문가가 초록불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빨간불을 주셨네요. 추가적인 원화 약세 가능성을 보셨던 이정호 전문가 빨간색불 예상 가능하고요. 원달러 환율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고 보시는 신기수 전문가가 우리 경제 위기다라고 보셨네요. 신상원 전문가는 초록불을 주시면서
지금 위기 상황 아니다라고 판단하셨는데요.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좀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지금 닥쳐도 그거를 극복하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을 딛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고 물가 오르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당장 오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항상 그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을 때 지수가 다 쫓아서 이렇게 보여진 것도 있고 저는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극복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의 초록불인데요. JDDD님께서 자금 유출이 심한 시기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 원인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아까 자원 부국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까운 나라 대만에서도 좀 위기감이 있고요. 이렇게 전쟁이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연초에 저도 굉장히 블랙스완으로 주목했었던 내용이 전쟁이긴 했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굉장히 저도 당황했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빨간불 주셨어요. 예. 질문이 이제 가령 주식시장이 위기냐 그러면은 저는 주식시장이 위기라고 보지 않았을 텐데 네. 경제 상황이 위기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거는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제일 큰 거는 미중 갈등이 예.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공급망 이슈까지 합쳐져서 경제 상황은 분명히 위기이고 이게 어쩌면은 저는 내년도 상반기 때 뭔가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지금 이제 느낄 정도로 상당히 좀 위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식시장에서는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단은 다시 또 깨질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 있고요. 단지 네. 경제 상황에서는 분명히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수의 전 저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고점 여기서 지켜줄 것으로 보면서 다만 경제는 위기다. 미중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공급망의 이슈, 즉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이슈, 우리 시장의 큰 거대한 올해 이슈입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빨간불이세요? 네, 빨간불입니다. 네. 네, 저는 가장 큰 이슈는 원자재 피크아웃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원자재 이슈가 자꾸 불거지는 게 제일 크다라고 봐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이 계속 된다면 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얼른 끝나야 우리나라도 네. 어느 정도 반등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약간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지금 경제 위기 초입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는 경제 위기의 초입 구간으로 진단합니다. 채팅창에서 마그마님께서 꿩 먹고 알 먹고 되면은 최상이고 꿩도 놓치고 알도 놓치면 최악이 되겠죠. 즉 위기가 기회라는 점에 대해서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잘 살려야 최상이고 못 살리면 최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고요. 아까 또 블루 실장님께서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데 무역 적자가 이 정도인 걸 보면 반도체가 정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가 오늘 강한 코멘트에서 확실한 관심 섹터, 확실한 또 지금 테마의 흐름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들썩이는데요. 인플레이션 수혜주, 관심권이다. 초록불, 관심 받기다. 빨간불입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사료, 천연가스, 또 펄프 요즘 얘기 많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조금 더 지나가면 조선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 조선 조심해야 된다. 제 지인이 거제에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저도 공감합니다. 예, 거제에 지인이 있는데 조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가 노란불, 나머지 두 분은 빨간불을 주셨네요. 이정호 전문가님. 저는 약간 아까도 말했다시피 약간 지금 고점 부분에서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매도 의견. 보유자 영역이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안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오른 것도 많고 빠르게 올랐다 내리고 이러는 건데
그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해서 사료도 그렇고 뭐 그 음료 쪽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러는데 보면 이게 지금 인플레 말고도 환율이 오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그런 관련된 쪽도 이 원자재를 사오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오래가는 그 섹터는 아니고 그냥 잠깐 이슈가 되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환율이 너무 계속 올라가면 다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수혜주, 음식료, 필수 소비재, 지주사주, 원자재주, 워런 버핏도 계속 뭐 옥시덴탈 쪽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고점 찍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뭐 지금 뭐 어차피 따라잡지도 못할 거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 보유하신 분이 아니라면 관심권 밖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종합적으로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강한 코멘트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매수 기회를 기다리며 지수를 보시겠습니까? 종목들별로 주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고점이 좀 나왔다.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현금들을 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매수를 언제쯤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에는 국제 수익률도 올라가고, 뭐 달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잭슨 미팅에서 혹시라도 매파적인 파월 발언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면서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외국인들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합니다. 이 정도 올라가면 엄청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팔지 않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 뭐 이제 팔고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매도세가 아직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물 쪽에 4천억 나오고, 그리고 코스피 500억 판다면은 그렇게 강한 매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다면은 이제, 뭔가 좀, 시장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으면은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뭔가 받쳐줄 수 있는,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는 뜻은 이제, 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차트를 제가 지난주부터 좀 보여드렸는데, 잠깐 차트 S&P 500 보시면은요, 제가 4,100까지 열어놓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100 이하까지 빠지든지, 그러면은 그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잭슨 미팅이 종료 이후에 그 결과를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하면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이 좀 브레이크가 걸리죠. 오늘 시장이 뭐 코스피가 양봉이 나올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침에 좀 드렸었는데, 아침에 조금 강하다가 지금 또 음봉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코스피가 아침에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니까 살짝 양봉이 나오니까 거기 또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또 이제 아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은 그런 장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이 살짝 좀 반등이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뢰성 같은 것들이 지금 담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 떨어질 거를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잭슨 미팅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매수 전략은 제가 강조분 말씀드리죠. 강한 종목을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접근이 되실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빠질 때 잡을 수 있는 섹터로는 저는 이제 반도체 쪽, 일단 반도체는 제가 극지하는 복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반등장이 또 전개가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바닥구름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같이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제가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차 전지는 외국인들 최선호 섹터고 뭐 성장성 여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7월달 FOMC 이후로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의 기대만 괜히 높아졌었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금리는 9월 달에 0.75를 하든 0.5를 하든 10월 달엔 0.25, 11월 달에 0.25, 이건 너무 분명하거든요.
예, 그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면 완화됐지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왜?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피해 주었던 2차 전지, 또 이제 바이오 이런 쪽들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바이오는 또 이제 학회 모멘텀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학회 모멘텀이 듣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부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원전 쪽은 11월 달에 사우디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또 모멘텀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 게임 콘텐츠도 실적 발표가 이미 됐죠. 그렇다면 이제는 실적보다는 신장 모멘텀 볼 수 있는 섹터니까 신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로봇하고 자율주행 또 하나가 빠졌는데 이제 메타버스까지 해가지고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겁니다. 뭐 무인 공장, 중국의 바이두는 지금 택시, 무인 택시 지금 운행을 하고요. 또 애플카 얘기 또 나오겠죠. 하반기 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는 관망하자는 의견이 강한 녀석들의 의견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관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 이번 주 잭슨 미팅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고요.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 두 가지를 좀 보면서 관망을 하겠다. 그러면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보다 적극성을 띤 전략을 펴보겠다라는 것이 오늘 세 분의 이구동성 의견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채팅창에서는 하늘무사님께서 우리나라 주변 환경이 우리 경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택을 잘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또 어떤 관망의 변수.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는 점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제, 우리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우리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좀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좀 뭐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뭐 출연자분들한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폴 볼커 연준 의장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거 보니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그럴 수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럴 수도 있죠. 전문가분들이 막 그러세요. 반대로 또 얘기해도 그럴 수도 있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좀 확인을 할게요. 자, 반도체 급제하는 복권이다. 동의하시면 초록불. 나는 반도체 급제하는 복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빨간불입니다. 반도체주 신기수 전문가가 급제하는 복권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네. 와,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어요. 이정우 전문가님. 복권이라는 게 꼭 무조건 1등만 된다는 것도 없고 뭐 5등도 되고 꽝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지 않는 복권은 맞다라고 보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긁어봐야 되는군요. 꽝이 나올지. 지금 나올지. 제가 느끼는 반도체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가장 팩트예요. 네, 그거는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뭐 모멘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와도 이때까지 벌어놓은 돈이 있다. 그거 하나 가치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보고,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그 성장성이나 뭐 다른 데 2차 전지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되게 크다라고 보고 있고, 태양광으로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초록불 주셨고 신상원 전문가님은요? 예, 반도체가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니까 네. 갈 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낮은 데니까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폭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권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뭐 조만간은 아니어도 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정비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대표 업종이니까 지금 뭐 당장은 아니어도 정말로 천천히 살펴보면 나중에 정말 뭐 3등 복권이 될지 누군가에게는 1등의 복권이 될지 그런 복권 같은 그런 희망을 주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월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을 앞두고 건설과 원전 매수하겠다 초록불,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겠다는 의견은 빨간불입니다. 지금 혹은 이번 주 11월 한국과 사우디 정상의
회담을 앞두고 건설과 원전주를 매수하겠다는 의견, 그렇지 않다는 의견, 어떤 의견 쪽으로 나올까요? 보시죠. 역시 세 분 모두 초록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살까요? 기다릴까요? 매수 타이밍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S&P 500 기준으로 네. 예, 이제 가격이 오거나 4,100까지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잭슨홀 미팅 확인하고 사시면 되고요. 예,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합니다. 그때 사시면은 뭐 건자재가 됐든 아니면 대형 건설사가 됐든지 간에 또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수,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조정의 폭을 보면서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네, 저도 뭐 당장은 아니어도 예, 좀 준비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저도 되게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어서 그런지 좀 눈에 가시 같은 게 있는데 시진핑이 사우디를 간다 안 간다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중국 건설 회사들이 좀 달려들려고 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눈에 가시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중동에서 좀 했던 이력들이 더 좋으니까 그래도 기대를 하고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저는 뭐 언제 들어가냐는 중요한 것보다 언제 얼마만큼 사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가격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려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건설주, 대형 건설주를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도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1차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2차는 뭐 약간 추석 바로 전날 이날이 좀 더 매수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추석 다가오는데요. 그 일정 전후로 해서 잭슨홀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서 매수 시점 잡아봅니다. 편백나무님께서 내일 치포 반도체 동맹 가입 결정되면 얼마짜리 복권이 오픈될까요? 내일 치포 동맹 가입 여부 결정도 중요한 이슈로 봐주셨고요. 또 마그마님께서 반도체 복권은 새로운 IT 기계의 대중화 시점, 웨어러블 대중화 시점 아닐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강한 코멘트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강할 녀석들 흐름 살펴봐야 되겠죠. 김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코스피 코스닥 연일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국제 펄프 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제지주들이 일제히 강세에 보이고 있고요. 또 중동의 최대 산유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유와 석유주들도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잭슨홀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드디어 이번 주 첫 번째 티켓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티켓 획득했을지 강한 녀석들 티켓 획득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 티켓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유일한 티켓의 주인공 윤겸 전문가입니다. 윤겸 전문가 종목 2차 전지주 원익 P&E네요. 네, 원익 P&E가 계열사 NS를 흡수 합병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목표가 24,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23,250원까지 오르면서 수익률 10.45%로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면서 티켓 획득하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네, 언제까지 1위를 달릴 수 있을지가 정말 기대되는 유세벽 전문가 25장으로 1위 계속해서 지켜내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 21장, 오늘 단독 티켓 획득하신 윤겸 전문가 18장, 신기수 전문가 11장, 신상원 전문가 1장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티켓 한 장 획득 소식이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티켓 한 장 획득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앞서 달리고 있는 이정호 전문가와 4장의 격차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8월 19일에 알아봤던 원익 P&E를 가지고 수익률이 10% 넘게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리뷰를 해볼까요? 네네.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원익 P&E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좀 10% 이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뭐 2차 전지, 태조 이방원의 2차 전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고요. 또 이제 2차 전지가 커지면서 따라가는 이제 충전기 사업,
이런 분야가 더 커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 같고요. 최근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SK그룹이 또 미국에 이제 그 충전기 전문 업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했고 또 상반기 충전 관련 업체들의 그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아까 전에 다른 앵커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계열사를 원익 P&E가 계열사 NS를 이제 합병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회사의 규모를 키워가려는 그런 전반적인 모습하고 저점 구간 추세 전환에 있어가지고 오늘 좀 수익이 나온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쉽게도 좀 장 시작과 동시에 좀 10% 이상 나왔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빠지긴 했는데 저는 좀 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한 25,000원까지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평가되고 또 보유하고 계셔서 이제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들고 가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력 공급 장치 기업인데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꼽힙니다. 원익 P&E 저점에 잘 공략하셔서 단기간에 10% 수익이 났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경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위와 2위, 3위 각각 4장의 티켓의 격자를 두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은 어떤 종목들로 구성을 했을까요? 종목 보시죠. 관망 의견을 강조해 주셨던 세 분, 종목 엄선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신상원 전문가 JNK 히터, 이정호 전문가 두산에너빌리티, 신기수 전문가 CIS, 이렇게 수소, 원전,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님, 종목 알아볼까요? 네, JNK 히터는 국내 유일의 산업용 가열로 및 수소 추출기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 수소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하고 같이 이제 진출을 했는데 또 이 회사가 사우디 네옴시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하고 같이 수소 추출기 이거를 같이 계약을 해서 진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부각될 때 또 이 JNK 히터도 한번 이슈가 몰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봐도 지금 최근 6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쭉 밀렸을 때는 거래 없이 밀려 있다가 최근 시장 흐름이 개선되면서 8월 초부터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거래가 붙고 다시 장기 이평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기간에 좀 약간 밀렸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가격은 지금 현재가에서 충분히 진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7,300원 그 이상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 손절가는 5,6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후에 수소 관련주가 꿈틀했는데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수소 이슈가 있습니다. 아람코 쪽에 이 JNK 히터가 수소 추출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 네옴시티 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 친환경 시티의 에너지원이 수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JNK 히터입니다. 건설, 원전 말고도 수소를 봐야 된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요. JNK 히터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는 5,6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이어서 볼 종목은 원전 살펴볼까요? 이정우 전문가님,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라면 물려도 되는 종목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탈탄소화 정책의 최대 수혜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원전은 미국 SMR 설계업체인 뉴스케일 파워와 SMR 프로젝트 참여까지도 전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SMR 관련해가지고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점차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국내 유일의 실적 보유 업체입니다. 상업용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지속적으로 요즘 풍력이 되게 잘 가잖아요. 그래서 상강 MNT.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매물대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느낄 때 조만간에 매물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매물대가 25,000원 구간이다라고 보이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뭐 3만 원을 돌파한다라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왔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종목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슬슬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만약 이탈하고 다시 반등 시 다시 잡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뿐 아니라 해상풍력 기업이기도 하다. 원전 플러스 해상풍력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해 6월에 3만 원대 고점 터치 이후에 2만 5, 6천 원 고점, 그리고 저점은 1만 5천 원 수준에서 박스권 1년 넘게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매물대 소화 과정에 놓여 있다. 물려도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분류를 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원 선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의 CIS도 물려도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CIS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인데 아마 대부분 다 뭐 전고체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제 74억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 37% 못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수주는 상당히 많은데 그 장비들이 지금 매출 인식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물류라든가 그런 이슈들 때문에 매출이 지금 납품이 좀 지연된 영향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얼티엄 셀즈의 이제 테너시라든가 삼성 SDI, 인디애나 장비 발주가 이제 하반기부터 또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수주가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서 6천억 원 정도를 지금 이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주가 지금 그 6천억 원이라면은 매출이 지금 632억 원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수주가 지금 엄청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미국 법인을 설립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지금 움직이려고 지금 그 생각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이제 수혜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전고체 부분은 자회사인 CI 솔리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고체 전해질 생산이 예정 중이고, 또 한 가지는 삼성 SDI하고 전고체 배터리 제조 장비를 합작으로 지금 개발을 이미 완료가 지금 돼 있다라고 소식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요즘에 요 근래 지금 매각 이슈가 있는데 LG하고 하나 쪽에서 지금 매각에 입찰에 지금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령 LG나 한화에서 CIS를 사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호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쪽에서 사게 된다면 이게 악재지만은 호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또 뭐 조정받는 구간에서 괜찮은 매수 구간이라 보이기 때문에 매수가 현재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잡는데 이 종목도 좀 빠지면은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IS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기업이에요. 2차 전지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네요. 예, 그 장비 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화 2차 전지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CIS 배터리 자동화 설비 기업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CI 솔리드 고체 전해질 생산 예정에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쪽의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CIS 2차 전지 장비주,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4,0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친환경 관련주로 세 분께서 꼽아줬습니다. 지금 시장 관망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면서도 친환경 관련해서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재료를 또 숨겨져 있는 재료들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종목들이 친환경과 관련돼 있다라는 쪽의 종목들로 압축을 해주시면서 물려도 방법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세 분이 모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상훈 전문가는 JNK 히터, 이정우 전문가 두산 에너빌리티, 신기수 전문가 CIS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공개 방송 오늘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어떤 주제일까요?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좀 흐름들이 개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만한 차트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투자 전략을 설명하는 건데, 제가 일방적으로 뭐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오손도손 재밌게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에브리봇이 어제 그래서 나와서 오늘 좀 시세가 나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반은 수확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다음날 볼 종목을 바로바로 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열광하고 있는 공개 방송, 신상원 전문가의 공개 방송 오늘 오후 4시 반이고요. 오늘 볼 만한 차트들과 투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님은 없으세요? 네. 공개 방송? 저 네. 없습니다. 예, 오늘은 쉬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도 장중 방송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공개 방송 없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의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전장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강한 녀석들의 전략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조금 매매를 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구간 들어갔습니다. 잭슨홀 미팅까지 좀 잘 찬찬히 지켜보시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의 해석들 또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계속 그대로 레벨 2440, 780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현재는 1341원으로 소폭의 또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